안녕하세요. 수시박스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자기소개서 컨설팅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원래 온라인으로 수시 컨설팅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학생분들이 이제 인터넷 방송으로 컨설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요청이 몇 번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는 이쯤 하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전에 미리 세 분의 자기소개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자기소개서가 이민혁 씨 자소서입니다. 한국 외대 글로벌 캠퍼스 아랍어 통번역학과를 지원하는 자기소개서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항입니다. 이 1번 문항을 제가 미리 봤을 때 이민혁 씨가 잘한 것이 자신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뿌리찾기 접근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신의 공부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을 좋아했고, 그리고 영어 지문을 볼 때 보통은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그래서 문법이나 어휘가 부족했었는데 이제 어떠한 영어 지문을 글로써 분석을 해서 해석본을 먼저 읽고 내용을 이해한 후 문제를 보면서 아, 이런 말이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속의 맥락이나 의도를 이해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공부법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민혁 씨의 공부법이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막 엄청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변화, 어떻게 공부법을 바꿨더니 성적이 올랐더라. 그리고 실제로 이민혁 씨가 성적이 올랐어요. 5등급에서 이제 3등급으로 올라갔고 맨 마지막에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성적이 올랐습니다. 이걸 볼 때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잘 성장을 했구나. 그리고 면접관이 좋아하는 스토리가 성적이 성장했다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스토리도 괜찮고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설명했다. 이거에 저는 일단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칭찬을 드리자면 이분이 두 가지식으로 쓰셨어요. 첫 문장, 결론부터 이제 딱 첫 문장에 배치를 한 거죠. 잘하셨어요. 왜냐면은 면접관은 글을 쭉 읽을 때 결론을 보기 위해서 끝까지 읽을 정도로 힘이 있지 않아요. 막 한 300장 정도 보고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보면 그렇게 집중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결론을 딱 알려줘야 훨씬 더 집중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식으로 쓰셨다.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일단 그저 하나의 글로서 접근해서 라는 말이 뭔가가 좀 이상해요. 저는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저 하나의 글로서 접근해서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예를 들어 이 글을 글로서 접근한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어떠한 편견이나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여기에 있는 글의 배경 지식만 파악을 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글의 유기적인 관계를 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저 하나의 글로서 접근해서 라는 표현은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글은 면접관이 보기에는 자기소개서는 두 번 봐주지 않아요. 한 번 슉 보고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봐서 이해를 못하는 글은 좋은 글이 아니에요. 보통 유명한 작가 같은 경우에는 작가의 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봐야 의미를 이해하고 이제 그 의미가 이해가 되면 사람들이 와 좋은 책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건 유명한 작가고 지금 우리는 을이죠. 면접관은 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의 글로서 접근해서 라는 표현은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의미를 써줬으면 좋겠고요. 1번은 좀 괜찮은 편이에요. 잘 쓰셨지만 어원을 분석한다라는 소재는 조금 진부할 수 있긴 합니다. 왜냐면은 어원이라는 게 너무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다 막 어원 막 이러거든요. 하지만 나름대로 잘 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맨 처음에 뿌리찾기 접근법을 언급을 하셨어요. 언급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전 뿌리찾기 언급법을 맨 처음에 설명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뿌리찾기 접근법이 여기서 말하는 게 글을 하나의 글로서 접근한다. 이 방법일 수도 있고 혹은 영어를 어원으로 분석한다. 이 방법일 수도 있어요.
공부를 푸는 것이 아닌 이야기를 듣는 듯한 가벼운 방식으로 전해주어 공부에 대한 부담을 없애주었습니다. 이건 되게 구체적인 설명은 아니죠. 뿌리찾기 접근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저희가 이런 1번 문항에서 예시를 들 때 저희들의 예시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인덱스 카드라고 문구점에 파는 그런 카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카드에 영어 단어를 앞에다 쓰고 이제 뜻을 뒤에다 써가지고 자투리 시간마다 이렇게 카드들을 보면서 영어 단어를 외웠다. 그러니까 자투리 시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더라. 이렇게 보면은 좀 구체적으로 떠오르잖아요. 어떤 방법인지. 그 방법이 웬만하면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이상하고 납득이 안 가고 그런 방법이 아니면요. 저는 근데 이 뿌리찾기 접근법은 좀 설명이 애매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방법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1번 문항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2번 문항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좋게 설명하면 저의 원래 꿈은 공부하는 거리가 먼 래퍼라는 음악가였습니다. 저희가 미리 이 글을 봤는데요. 이 글을 살짝 요약을 하면은 랩을 하면서 사례를 썼고 랩에 관한 사례를 하나 썼고 그리고 이 랩을 하면서 고민이 좀 생깁니다. 이 고민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할까?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등을 생각해 보면서 승무원이라는 꿈을 꾸게 되었다가 자신은 승무원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마케터라는 진로로 전향을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사례를 썼다는 점에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랩이라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잘 쓰셨어요. 어떠한 자작곡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자작곡으로 UCC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거 UCC로 대회에 참가했다. 그리고 어떤 대회인지까지 이제 자세히 나와 있죠. 그래서 사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면은 자기소개서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이 친구는 진짜로 랩이란 걸 했고 UCC를 만들었고 대회에 참가했구나 라는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얘기죠. 이 신뢰성이 높은 자기소개서는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는 자신이 자랑하는 글인데 저 여러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누군가의 자랑을 들으면 에이 이거 뻥이지 라는 의심이 들잖아요. 면접관도 똑같습니다. 면접관도 이 학생이 그냥 과장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잘 써주면은 과장이라고 생각하긴 힘들긴 하죠. 그래서 사례로 중심으로 쓰셨다라는 거에서 저는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번 문항은 사실 좀 지적할 부분이 조금 더 많습니다. 칭찬드리기보다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개연성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제가 래퍼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단지 제가 랩이 좋아서였는지 혹은 이 노래에서처럼 나와의 대화를 통해 누군가를 설득하고 그 사람에게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멋있어 보여서였는지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UCC를 하나 만들어서 이런 고민을 해왔다. 믿기지가 않아요. 뭔가 그냥 이 문장은 죄송합니다. 잠깐 형광펜 좀 칠게요. 형광펜 어디 있어? 아니다. 그냥 글자 색이라고 가야겠다. 뭐지?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을 처음 해봐서 이런 거를 처음 해봐서 익숙지가 않아요. 자, 이 문장은 갑자기 이 UCC하고 UCC의 의의를 의미를 부여하려는 거 억지로 부여하려는 느낌이 들어요. 왜 이러한 생각이 들었는지 좀 계기를 구체적으로 써주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 생각이 들었다면. 물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리고 의미를 넣은 것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냥 의미를 넣으면은 뭐야 의미도 별로 없는데 그냥 억지로 넣었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막 생각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계기를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냥 자신은 사실 그런 계기는 없고 의미가 없는 말이었어요 라고 생각하면 삭제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너무 억지스럽다라는 말보다는 조금 연결을 하려는 게 억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승무원 얘기 나와요.
나는 CEO다 라는 학급 프로젝트 참여에 승무원을 양성하는 기업을 설립하여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승무원 좋습니다. 그런데 왜 나왔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일단은 아마 실제적으로 진짜 실제 이야기를 쓰신 것 같아요. 영어를 살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승무원이 되어서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데 저는 영어가 승무원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에 납득을 잘 못하겠어요. 영어를 잘하면 정말 할 수 있는 직업이 많습니다. 뭐 외교관도 할 수 있고 글로벌 기업인이 될 수도 있고 글로벌 마케터가 될 수도 있고 물론 후에도 방금 이 자기소개서에서 나중에 언급을 하셨지만 그런데 왜 굳이 승무원인가? 차라리 자신은 여행을 좋아해서 라는 또 다른 이유가 있으면 승무원이라는 게 납득이 되는데 영어를 좋아한다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는 승무원이라는 게 납득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승무원이라는 이야기를 넣었는가? 승무원이라는 생각을 했고 내가 승무원이 되려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배웠다라는 걸 언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승무원 이야기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이 승무원을 쓰는 과정에서 나는 CEO다라는 학급 프로젝트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잖아요. 이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승무원을 양성하는 기업을 설립하여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제가 동경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직업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생각해보니까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꿈을 바꾸는 느낌이거든요. 그렇다면 자신의 꿈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만약 그렇다면 나중에 마케터라는 꿈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지 교수 입장에서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아예 빼거나 혹은 어떤 계기기 그래서 교수가 이러면 충분히 꿈이 바뀔만 하지 라고 납득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나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승무원이라는 이야기를 넣을 것이라면 승무원 얘기가 나온 다음에 CEO 겸 마케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보면서 너무 애매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반대로 아까 승무원에서는 승무원이 되어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는 CEO다라는 학급 프로젝트 되게 구체적으로 썼어요. 그런데 마케터에 대해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활동이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 기업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실제적으로 활동을 해봤다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학급 프로젝트에서도 어떤 학급 프로젝트인지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작은 중단 방언과 시장에 접근해서 노동력 확보 등을 고민해 보았다. 이런 거 인터넷에서 조사한 것도 이제 고민해 보았다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글만 봤을 때 그걸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인터넷에서 썼는지 아닌지.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면은 저희가 원하는 걸 그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CEO에서는 반대로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CEO 겸 마케터가 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봤는지, 어떤 공부를 해봤는지. 물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테드 얘기가 나와요. 셀레스트 헤들리 10 Ways to Have a Conversation 들어봤습니다. 이건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테드에서 어떤 사람의 어떤 강연을 들었는지. 그러면 이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없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이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강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까지 적었어요. 문제의식을 느껴 그러면서 잘 주셨고 어떠한 활동을 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어떠한 강연을 보고 이 강연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강연에 대한 느낌을 하고 거기에 후속 활동까지 잘 써주셨어요. 그런데 CEO 겸 마케터 조금 애매합니다. 여기서는 대화법에 대한 교육 확대 이게 마케터에 대해서 연결되진 않죠. 2번 질문은 1번 질문은 좀 학업 역량 네가 공부 잘했니? 공부에 관해서 묻는 거예요. 2번 문항은 전공 적합성 왜 굳이 우리 학과를 지원했니? 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민혁 씨는 아랍어 통번역 학과를 이제 지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랍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전공 적합성이 많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교수가 생각하는 나쁜 자소서? 교수가 말하는 나쁜 자기소개서라는 파일을 이제 배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교수들은 여러 가지 실수들에 대해서
가장 교수들이 치명적으로 생각하는 실수 혹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순위를 매겼었어요. 그 중에서 1위가 전공 적합성이 부족한 자기소개서였어요. 아랍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으면, 그리고 번역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진 않죠. 그렇다면 전공 적합성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민혁 씨가 아랍 혹은 번역에 관한 이야기를 이번 문항에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4번 문항에도 좀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문항에도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아랍 번역에 관한 활동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좀 문제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전공 적합성을 좀 높이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랩에 대한 개연성, 랩이라는 소재 사례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이민혁 씨가 랩에 대해서 좀 사랑하는 느낌이 들어, 많이 좋아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시고 첫 번째로 쓰셨겠죠. 모든 활동이 전공 적합성에 부합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전공 적합성에 부합하는 활동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같은 말만 반복하죠. 방송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자, 3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1학년 때 학급의 반장이자 수업 분위기 메이커 동무미로서 쭉 활동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3번 문항에서는 목표의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학생들의 이제 목표의식을, 죄송합니다. 이거 화면을 좀 바꿀게요. 네. 학생들의 목표의식을 길러주면서 학생들의 목표를 정해주면서 그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의욕을 높여주었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요. 목표의식 중요하죠. 그리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협력이 갑자기 나옵니다. 왜 협력이 갑자기 나와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문항에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이런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좀 어거지로 붙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최소한 이 글만 봤을 때는 협력이란 글이 갑자기 좀 생뚱맞게 나온 것 같아요. 갑자기 목표의식을 얘기하다가 협력이 나오는 것은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글을 고친다면 협력에 관한 이야기는 빼고요. 목표의식을 잘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래서 나는 목표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나중에 큰 CEO가 될 것이다. 유명한 CEO 혹은 마케터가 될 것이다. 그런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진로를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진로까지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그런 목표를 이제 확실하게 세워서 나는 충분히 의지가 있고 의욕이 있는 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자신의 의욕을 드러낼 수도 있고 자신의 진로를 설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표의식과 협력을 너무 억지로 연결하는 느낌이 들어요. 굳이 억지로 연결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4번 문항을 한번 볼게요. 4번 문항은 제가 질문을 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4번 문항은 거의 대체적으로 지원 동기를 쓰기 때문에 3번 문항은 지원 동기를 쓰기 때문에 지원 동기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케터,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꿈, 그리고 이제 아랍의 이제 잠재성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4번 문항은 뭔가 아랍어라는 걸 억지로 연결하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그냥 의심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건 너무 점수 맞춰서 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랍어 학과가 내 점수에 맞네? 내신 점수에 맞네? 그럼 아랍어과를 써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럼 내가 발표했던 것 중에 아랍에 관련된 게 있나? 있네? 그럼 이걸 활동으로 쓰자 라는 생각이에요. 뭔가 별로예요. 이 발표했다는 개인적인 경험은 너무 약합니다. 만약에 면접관이 그러니까 아랍어 이제 통번역학과를 쓰면 아랍에 관한 얘기가 이제 지원자들한테 엄청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난 아랍에 갔다 왔다. 아니면은 아랍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아니면은 내 주변에 아랍 친구가 있는데, 아니면은 내가 아랍 친구와 이메일로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경험이 나올 건데, 발표 하나를 했다는 것은 너무 약합니다. 네. 아마 이 약하다는 것을 인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인지 아랍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아랍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 탈피 이러면서 한국은 취업난에서 아랍 지역과 함께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랍이 얼마나 이제 큰 시장인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내용은
인터넷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그 내용 안 쓰는 것보단 낫습니다. 안 쓰는 것보단 나은데 그 글자 수에 다른 내용을 넣을 수 있었는데 굳이 이 내용을 넣은 것은 정말 쓸 게 없었나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은 개인적인 경험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많이 약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 어떠한 아빠 아랍 친구를 갔더니 아랍 친구는 되게 석유도 잘 벌고 혹은 우리나라에 진출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았다. 두바이에 가면 한국 건축 회사들 되게 많죠. 그러한 사실을 알고 그러면 아랍이 왜 그렇게 많은가에 대해서 그냥 자기 혼자 생각을 해보고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봤다. 그리고 아랍 친구들한테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많이 물어봤었다. 라고 이렇게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경험은 그 사람밖에 쓸 수 없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이민혁 씨가 조사한 아부다비 경제 비전 2030 이런 거 인터넷 찾아보면은 다른 사람들 다 쓸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임팩트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말이 빠르죠.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 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발표로 넣으셨는데 너무 약합니다. 만약에 제가 4번이라면 아랍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왜 굳이 아랍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아랍어가 아니라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바꿔도 충분히 이 정도 수준은 글을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아랍어인지 한 번 더 한 번 더 열심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표현 부분은 거의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표현 부분은 이제 이민혁 씨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잘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내용이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민혁 씨가 표현 부분에서도 많이 고쳐야 되겠지만 먼저 어떠한 내용을 넣을까 구조적으로 먼저 생각해 본 다음에 표현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검토할 때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이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